6월부터 단 하나의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당신의 통장에서 100만 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심지어 자녀 명의로 계약한 집도 예외 없습니다. 전입신고했으니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법이 바뀌었고 이제는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신고 안 하면 곧바로 과태료입니다. 벌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잡해 보이는 전월세 신고를 단 3분 만에 끝내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 지금 지키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했다고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전입신고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하나둘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는 5만 원, 누구는 30만 원, 심한 경우 1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는 주소지 등록이고 전월세 신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제는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고는 세입자나 집주인 둘 중 하나만 하면 되지만 아무도 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벌금을 내게 됩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셨다고요? 그래도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몰라서 못했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금융 컨설팅과 주택 정책 자문을 25년 넘게 해온 김영수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 부동산 신탁사에서 주택 임대차 관련 제도와 금융상품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 벌금 나오는 건 진짜인가요? 라고 저에게 물어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혼란 없이 과태료 없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의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권리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68세 이말선 어르신. 지난달에 작은 투룸을 월세로 계약하셨습니다.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는 33만 원. 딸이 대신 계약서를 써주고 전입신고도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갔다가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는 말을 처음 들으신 거죠. 어르신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입신고했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전월세 신고를 또 해야 합니다. 이 어르신처럼 전입신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그 착각이 100만 원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모르고 지나갔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자녀가 대신 계약했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벌금도 없었고 제대로 공지도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4년, 그 유예 기간이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진짜로 나옵니다. 이미 법적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내 소중한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요?
핵심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넘겨도 해당됩니다. 보증금이 많든 월세가 많든 기준선 하나만 넘기면 바로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7천만 원인데 월세가 10만 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1천만 원인데 월세가 35만 원?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이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나는 보증금이 적으니까 괜찮겠지. 월세는 조금밖에 안 내는데? 그런 착각이 바로 100만 원 과태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72세 정연자 어르신. 40년 넘게 살던 집에서 나오셔서 최근에 읍내에 있는 다가구 주택 2층을 월세로 새로 얻으셨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 원, 월세는 35만 원이었죠. 계약도 잘 마쳤고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정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 어르신은 신고 대상자였습니다. 우린 서울도 아니고 그냥 시골인데요. 이 동네도 신고 대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 지역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같은 광역시는 기본이고 세종, 제천, 여수, 포천, 제주도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 소도시도 행정구역상 시로 분류되면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읍이나 면 단위에 사는 분들 중에도 자신의 주소가 땡땡시 땡땡읍처럼 되어 있다면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이라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만 해당되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사실 처음 시행된 건 2021년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제도 정착을 위해 4년 동안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이죠. 즉, 지금까지는 안 해도 벌금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유예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거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냐? 설마 진짜 벌금까지 내겠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부과가 진행될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개사 통해서 계약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 믿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7세 김만복 씨는 오랫동안 소형 빌라를 세놓으며 생활비를 마련해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썼고 세입자도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김 씨는 당연히 중개사가 다 처리했겠지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몇 달 뒤 구청에서 날아온 안내문. 전월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통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김 씨는 중개사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당사자가 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고 해도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전월세 신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과 주택 유형을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같은 광역시는 기본입니다. 그 외에도 세종, 창원, 포항, 천안, 김해, 안동, 제주 같은 전국의 시지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나는 읍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된 읍이나 면, 다시 말해 땡땡시 땡땡읍처럼 표기되어 있다면 그 지역도 신고 대상입니다. 즉, 시지역이라면 예외는 없습니다. 이번엔 주택 유형입니다. 신고 대상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일반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의 주거공간, 고시원, 원룸텔, 심지어 상가 건물 안에 새놓은 방까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면 대부분 신고 대상입니다. 여긴 오피스텔이니까 상관없겠지. 상가 위층인데 그냥 사무실처럼 쓰고 있어서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나중에 큰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집의 형태나 위치보다 중요한 건 그 공간에 사람이 거주하느냐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면 대부분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73세 황복희 어르신. 10년 전부터 동네 상가 3층에 방 하나를 만들어 새를 놓고 있었습니다. 상가는 1층에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 있고 3층은 방 2개가 있는 구조였죠. 그중 한 방을 대학생에게 월세로 내주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는 38만 원. 그런데 문제는 황 어르신이 이 공간은 신고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점입니다. 여긴 상가인데요. 건물 전체가 상가로 등록되어 있어서 신고 대상이 아닐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건물 용도나 외형이 상가라고 해도 그 공간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주택 임대차로 간주됩니다. 황 어르신처럼 상가 건물 일부를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 공간이라도 사람이 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나 읍내에 있는 상가주택, 주택 겸용 점포, 창고, 개조형 방 등은 신고 대상 여부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부터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무조건 똑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신고가 너무 늦었을 때, 금액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 각 경우마다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단순한 실수로도 수십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입자가 해야 되는 건가요?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건가요? 중복해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태료의 종류와 차이점, 그리고 신고를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덜 위험한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파트부터는 여러분의 벌금 여부가 갈리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신고를 꼭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주민센터 방문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정금선 어르신. 최근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2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동네 이웃에게 전월세 신고 얘기를 듣고 직접 주민센터에 가셨다고 합니다. 사실 걱정했어요. 이런 건 어려워서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준비물은 단 2가지.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센터에 도착하면
민원 창구에서 전월세 신고하러 왔다고 말만 하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도와주십니다. 계약서 복사해 드릴게요. 이 칸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금선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어요.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게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죠.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복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어 올려도 됩니다. 카메라로 계약서 전체를 찍은 뒤 파일을 첨부하고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끝납니다. 물론 혼자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70세 서옥자 어르신. 아들한테 도와달라고 한마디 했더니 노트북 켜고 금방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고 본인의 인증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직접 하든 도움을 받든 가장 중요한 건 신고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낯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혹시 확정일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세든 월세든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월세 신고만 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따로 줄을 서거나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69세 고현우 씨. 보증금 6,500만 원의 전셋집을 구하셨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파산하면서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셨습니다. 반면 수원에 사는 60세 백일선 씨는 전월세 신고만 해둔 상태였는데 그 신고 덕분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었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확정일자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내 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월세 신고만 하면 그 안전장치를 자동으로 갖게 되는 시대입니다. 확정일자와 함께 꼭 기억하셔야 할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 기한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계약했어도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 자체가 지연된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음 계약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갱신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인상되었거나 보증금을 올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했다면 그 역시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돼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나는 2년 전에 신고했는데 그렇더라도 최근에 조건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입자가 바뀌지 않더라도 계약만 갱신되면 신고 의무는 다시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는데요. 한번 신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부 임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 안 하려면 그냥 매매 계약서 하나 써버리자. 세입자 이름으로 집을 판 걸로 해두면 되지. 이걸 위장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거래는 임대인데 서류는 매매로 꾸미는 방식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피하려고 세입자를 허위로 집주인처럼 만드는 불법 계약 방식이죠.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어차피 진짜 거래는 아닌데 뭐 어때 하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가 실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서 내용대로 판단됩니다. 즉, 세입자였던 당신이 허위로 집을 산 사람처럼 판단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은 물론 주거 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세입자들이 매매 계약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고 나중에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양쪽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불법입니다. 그리고 피해는 대부분 세입자에게 돌아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예전에 이미 신고했으니까 상관없겠지. 계약은 그대로고 그냥 자동 연장됐는데 신고 다시 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전월세 신고를 했더라도 계약을 갱신하거나 금액이 변경된 경우 다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렸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가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바뀌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이름만 바뀌어도 새로운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서류 없이 그냥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어졌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71세 송재분 어르신. 4년 전 전월세 신고를 해둔 상태였지만 최근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1천만 원 올렸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진 않았고 그냥 구두로만 합의했어요. 하지만 이 경우도 금액이 변동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다시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수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여기서 과태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거나 조건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래도 나는 혼자서는 못하겠는데 컴퓨터도 못 쓰고 복잡한 건 못해. 이렇게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럴 때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 절차부터 준비물 작성 방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정부는 어르신, 장애인, 고령 1인 가구를 위해 신고 지원 시스템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읍면 단위 센터에도 전담 인력이 배치되면서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나 대면 상담도 가능해졌습니다. 직접 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 요청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노후를 위한 중요한 보증금 제대로 보호받는데 누구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둘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 대상입니다. 셋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고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 중 한 명만 해도 되지만
가장 안전한 건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100만 원 과태료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부모님, 친구,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정보가 다른 사람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